그러면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격월간 정도는 하시죠. 격월간. 뭐 또 다른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또 다른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죠. 하여튼 이 시간대는 저희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지금 좀 이따가 바로 끝나고 공항 가시죠? 네, 오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10시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면 다들 작아 보이시는데 G20 참석한다고 하니까 좀 훌륭하신 분이네요. G20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에서 G20 재무장관회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끝나고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베트남과 UAE 이제 공식 그 국빈 방문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베트남 대통령 2일차 일정부터 제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예, 바로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되고 또 이어서 UAE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쁘신 분이네요. 네. 네. 그럼 짬날 때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2부 후에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셔야 돼가지고 한 번 어렵게 나오셨는데 저희가 통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공항 가신다고 또 그래가지고 G20이니까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3부보다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발표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고용 시장 상황에 네. 있고 또 앞으로 4년 동안에 이제 소위 에코 세대 91년생에서 96년생까지입니다. 39만 명이 그 노동시장에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들이 예. 이제 20대 후반이 되시거든요. 그와 같은 그 고용 절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동시에 우리 청년 그 노동시장에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책에서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들, 네. 소득 또 자산 형성 또 주거비 부담 등 지원을 좀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창업적입니다. 창업하겠다는 청년들 또 이거는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일층분들에게 제가 지원 대책을 만들었고요. 네. 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사회적 경제 쪽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쪽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 군 전역 장병 중에서 이제 바로 시장에 뛰어드는 한 7만 명 대책과 네. 또 고졸로 이제 그 직장 가지신 분들이 그 소위 이제 선취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나온 자료 보고 있는데 돈을 많이 줘요, 보니까. 네. 이런저런 돈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월세 보증금, 중소기업에 처한 34세 이하 청년 전월세 보증금 3,500만 원까지.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근무하면 3천만 원 목돈 마련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근데 34세 이하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면제. 세금을 덜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예. 지금 중소기업자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지금 빈자리만 해도 이제 20만 개 이상이 있고, 사실 이번 대책 중에서 이제 이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중소정형기업들에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소득 자산연금 지원을 해드리는데, 다 하게 되면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겁니다. 세금 혜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 보수 수준의 이제 90%를 넘는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제가 기업에도 지원해주는 돈이 일부 인건비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거의 대기업 수준의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 깎아주면 세금이 좀 줄겠죠. 정부가 지금 이와 같은 지금 39만 명의 에코세대가 나오는데 지금의 구조로 하면은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체감 실업률이 2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4년 동안의 어떤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금 쏟아붓기 아니냐고 이랬는데 또 이번 이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한 4조 규모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4조는
저희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을 저희가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지금 청년 일자리에서 워낙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4년 동안에 고용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이 아니라 정말 추경 할아버지라도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예. 네? 세금으로. 나름 준비하신 유머 같은데. 예, 세금으로. 포인트를 살려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추경 할아버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에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쓴 것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계시지만 세금으로 국방도 하고 치안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경제와 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할 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세금으로 할 일이죠. 다만 이 돈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지내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선 한 4년 동안에 이와 같은 이 고용 절벽에서 정말 정부가 그 고육지계라고 할까요? 또 빚 하나 안 내고 세금 더 걷는 거 아니고 금년에 세수 더 거치는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연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한 해 운영해 보면 결론이 나겠네요. 저희가 우선 제 말은 이거 헛되이 쓴 돈인지 아닌지.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쪽을 해야지 왜 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지원해준 얘기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취업자가 전체 청년의 5%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다 합쳐봐야 20%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80%. 나머지 80%가 있고요. 물론 이런 쪽도 이제 여러 혁신 성장을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중소기업이나 창업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원화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그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서 일자리 안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못하고 있고 수출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동질성으로 인해서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런 구조적 문제는 같이 병행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총님 오늘 준비하신 그 청년 지원 문제는 충분히 홍보가 된 것 같고요. 더 좀 하고 싶은데 더 이게 많이 좀 알려져서 그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고 또 기업하시는 더 많이 뽑고 더 홍보하고 싶은데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발표한 문건 보고 있는데요. 많이 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돈을 많이 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다. 하여튼 찾아오십시오. 네. 여기저기에 참 돈을 많이 주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세수 중에 남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다. 작년 재정에서 이제 남은 돈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이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더 비즈니스 잘 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재정을 퍼주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과 또 자기 개발의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발표하신 내용이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방송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나오시자마자 한마디 한 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관련 부처 모두가 집중적인 공격도 받았고 포화도 받았고 부처 사이에 절도 제대로 안 되게 왜 나오냐고 그러고 그리고 곤욕을 한참 동안 치르셨는데 이제 좀 잠잠해지고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총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면 정부의 대책? 네, 나름대로 좀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가상 통화 쪽은 여러 가지 지나친 과열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저희가 장려해야 되는 4차 산업의 어떤 기반 기술 쪽은 지원하면서 또 좀 폭넓게 볼 것이고요. 또 이것이 어떤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욕 많이 드셨죠 그때? 뭐 정책하다 보면은 늘 뭐 어떤 정책을 늘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요. 네, 우리 아마 이 가상통화 쪽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셔가지고 또 이 지금 많은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관심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달 정도 지난 그때는 엄청난 논란이 되고 또 뭐 여러 지탄도 받았지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평가하자면 당시에 정부가 잡아가던 방향이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저희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잘했다. 아니 뭐 제가 아니라 뭐 하여튼 정부에서 이런 문제 늘 있을 때마다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대외 통상 문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비판 주시긴 하되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성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욕을 할 때는 어떻게 차분하게 합니까? 욕을 할 때는 막 하는 거죠. 예. 통상 문제 얘기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철강 관세 때렸잖아요. 예외 몇 군데 빼고. 우리나라도 아직 빼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이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그 정부가 G20 가시는 것도 이 일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G20은 이제 G20 주제가 따로 있고요. 네. G20은 이제 소위 이제 G20의 이제 강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진국 20개 나라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하는 회의체고요. 이제 그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서 의제가 아니냐, 이거죠, 혹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네. 그 아주 중요 의제라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G20 그 의제가 이제 세계 경제 위험 요인 또 일의 미래 이제 기술 진전에 따라서 네. 이 일이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과 금융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상 통화가 하나 주제여서 거기서 논의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지금 공장에서 말씀하신 주제를 조금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가서 이제 쌍무적으로 장관들 쭉 만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재무장관도 만나고 멕시코 재무장관도 따로 만나기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하는 주제에서는 미국 예컨대 재무장관하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환율 보고서 문제나 이 그 철강 관세 문제는 네. 얘기를 하지만 뭐 가상화폐까지 같이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철강 관세에 관해서는 네네. 지금 전 세계가 공통의 관심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의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정부에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미 대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 가서 지금 네. 협상을 하고 우리도 있고요. 빼주라?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3차 그 FTA 협상도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 외교장관도 지금 미국 가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정영 그 대북 특사도 가서 얘기를 했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재무장한테 편지도 보냈고 이제 대북 특사 가지고 관세 빼달라는 얘기도 했어요? 했습니다. 예, 관세도 처음 나온 뉴스네요? 네. 아닙니다.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새 뉴스는 아닙니다. 틈만 나면 다른 얘기 하다가 그것 좀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긴 트럼프도 지금 틈만 나면 미군 출소한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북 특사가 미국 가서 서로 협박하고 있군요. 뭐 기임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북 특사도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셨고요. 북한 이게 다 해결해 줬잖아. 관세 좀 빼줘 이런 거죠. 뭐 그렇게 그런 투로 얘기하면 뭐 전혀 외교적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곱게 말하면 뜻이 바뀝니까? 뭐 국가 간에 이제 또 지켜야 될 그 외교적인 그런 그게 있으니까요. 저도 그 미국 재무장한테 편지를 보냈고 이번에 네
편지를 보냈고. 편지. 네, 이 편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공식 레터인 거죠. 공식 레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래도 미국 재무장관 느낌은 사귀는 것 같아가지고요. 미국 재무장관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고 네.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지난번 평창 올림픽도 제가 초대를 했었고요. 부인하고 초대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따로 지금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제가 거론을 할 것이고 거의 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서 대처하고 있다면 보시고 만약에 미국도 사정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미국 국내 정치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안 빼줘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복 관세 합니까? 지금 뭐 우선은 저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인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은 일이 생기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선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정이라든지 또는 대책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미국과의 이제 경제협력 문제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FTA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FTA도 있고 하는 협상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자세히 알고 있지 않고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상응하는 보복도 하느냐. EU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당장 보복 관세나 등등 물론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대두에 대한 관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 우리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를 예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겠죠. 전략이겠죠. 네, 자세한 건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고요. 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런 표현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네. 종합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익숙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네. 철회해달라고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네. 철강 관세는 지금 이제 다투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거부했어요, 그죠? WTO 제소가 됐나요? WTO 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네. 제스처만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소해도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제소하게 되면 일단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압력이 이제 가는 거고요. 또 시간은 좀 걸리죠. 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런 국제적인 압력에 미국이 이제 받게 되고 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냐는 별개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WTO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포괄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내면은 우리 이제 지난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에서 우리가 빠졌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함께 봐야 될 문제고 또 지금 FTA 3차 협상 문제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서로 간에 테이블에 놓고 협상 중에 있거든요. FTA는 잘 돼갑니까? 협상이? 아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좀 좁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으면은 나오시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 협상 관계 얘기를 자세하게 저한테 포괄적으로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과를 만들려 노력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근데 이제 미군 철수 같은 거를 이 통상 문제에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아직 저희가 물론 직접 연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공식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근데 미국 언론이 보도는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런 거 보시면 욱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경제 문제 이런 것까지 결부시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쨌든 정부는 이제 국익 우선 또 여러 가지 산업과 우리 경제 상황에서의 균형 잡힌 모습 또 이와 같은 협상에 있어서 각도 산업별로 저희 우리 산업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이익의 균형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함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줄은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덜 복잡한 문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무리 유머를 던져도 못 알아들으신 척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예. 각자 자기의 스피커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국 GM. 네. 예. 아, 그것도 복잡하죠. 예. 저희한테는 별로 안 복잡하고 예.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GM이 이거 여쭤볼게요. GM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완전 철수하는 상황. 그 시나리오도 동시에 놓고 검토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GM 보면서 세 가지 원칙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대주주의 그 과거 경영된 책임, 두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 대주주, 그 다음에 노조, 사측을 포함한 대주주의 그 고통 분담.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도 배지 않고 갔지만 이제까지 제가 채권은행에서 쭉 한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GM 측에서 완전 철수를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 나름대로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실사도 임하고 있다고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호주는 그래 놓고 가버렸잖아요.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있다는 정부 시나리오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에서 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원칙이 위배가 된다면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조와 사측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전 얼마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바웃에 대한 감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경계선에서 간당간당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통 분담은 노와 사,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이런 쪽에서 내용을 이제 분명히 만들고 이제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은행에서 그걸 보고 채권은행이라 이제 대주주의 한 축인 산업은행이 되겠죠. 보고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과연 적절하게 또 상응하게 그 같은 고통 분담을 했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하간 정부 안중에는 완전 철수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완전 철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완전 철수 얘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하고 저희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GM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고 일단 실사에 동의하고 이제 시사에 들어갔습니다. 2달간의 시사에 들어갔고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또 여러 가지 한국 GM이나 이제 본사 측에서 오는 얘기들 쭉 들어봤을 적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정상화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꾸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먹튀라고 불리는 그게 뭐 경제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GM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과거 전철을 보면 분명 정부와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2, 3년 있다가 왜냐하면 외국계 사기업이니까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든가 글로벌 상황이 이렇다고 떠나버리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네, 아까 공장님 제가 아까 세 가지 원칙에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호주도 10년 약속했던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은 예를 들면 이제 신차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한국 GM에서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그 R&D 부분입니다. 어쨌든 발을 금방 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렇죠. 이제 그 경영 정상화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이 GM이 한국 GM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담보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청년 일자리에서 이제 추경 얘기를 했는데 그 추경 대책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비롯되는 지역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지역이나 이 또 조선소가 있는 통영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런 지역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이번 추경에 담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물론 이제 갑자기 대량 해고 사태가 나는 것도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 화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데 거기에 세금이 투입되는 걸 더 열받아 하거든요. 예. 그런 점도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예, 충분히 위험을 해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와 우리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 동안 붙잡아둘 거면 10년짜리 수갑을 채워주시고. 예, 하여튼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청취자 질문인데요. 부정합격 226명 전원 면직 처리 이거 경제부총리 쪽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저희가 이 공공기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부정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뭐 정부의 아이디어죠. 본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뭐 정부의 아이디어고요. 네. 이번에 하여튼 정부 안에 누구죠? 정부라면 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봐주시고요. 설마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냈을까요? 참된 사람이 있을 텐데. 협의를 쭉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 예. 이 부정취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부총리님 아이디어인가요? 같이 공동을 한 아이들을 보시면 되고 정부의 공동. 이름 누굽니까? 같이 한 사람 그러면. 한국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혹시 낸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네.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듣고 보니 그렇다더라. 그랬나요? 뭐 대통령께서 워낙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번뿐만 아니라. 부총리님이 낸 아이디어로 공식 정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같이 공동으로 한 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